나쁜 그 의도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제가 기피하고 회피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뭔가 좀 저도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왕진신 씨, 본명은 전준주 씨인데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을 하면서 A급 지명 수배자가 됐던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잠적 후에도 도피 중이었죠.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지명수배 24일 만이 그제 왕진진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을 하며 지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노래방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래방에서 뭔가 그럼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았다는 건가? 네. A급 지명 수배인데 네.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을 하다가 잡혔던 건가? 이제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확인된 바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입니다. 장기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잠원동에 있는 뭐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노래방에 이 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 뭐 구석방 하나에서 어쩌면 소파에서 자고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고 밥을 먹고 그랬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도피를 또 도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래방 주인은 네. 알지 않을까요? 그 노래방 주인은 일단은 자신은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뭐 종업원이든 주인이든 누군가 도왔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되는 가운데 네. 그것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오겠죠. 어쨌든 깜짝 놀란 것은 지난 2일 날 오후 4시가 넘어서 112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이 이 왕진진, 네. 본명 전준주 체포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방 업주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 근데 숙식을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한 이 지명 수배자를 잘 모른다라는 것 얘기가 이상하죠?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장영 교수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노래방에 저기 지금 유튜브 아까 앞서 화면에 봤는데 저게 이제 노래방이 배경이었던 거죠. 거기서 또 깔끔하게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한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노래방 업주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그 전준주 씨도 뭐 노래방 관계자와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앵커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상황이지만 얼핏 설마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얼굴을 다 아는 이 남자와 노래방 주인이 정말 몰랐을까? 만약에 정말 지인이 아니었더라도 얼굴을 보면 알만한 사람인데 이런 의문은 당연한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긴급 체포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를 이제 중심으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각종 숙박업소들을 뭐 들춰본다든지. 근데 설마 노래방의 그 방 한 칸에서 이렇게 기거하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야. 노래방도 굉장히 보니까는 좋아 보이는 노래방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적인 그 생활도 활동도 할 정도면 상당히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왕진진 씨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A급 그 지명 수배자예요. A급 지명 수배자가 뭐냐면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에 긴급 체포가 가능한 게 이제 A급 지명 수배거든요. 굉장히 높은 단계죠.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A가 가장 강력한 거고 이제 B나 C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A급에 속해 있는 왕진진 씨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이제 주목이 됐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그 낸시랭 씨와의 어떤 그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혹시나 낸시랭 씨에게 어떤 보복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긴급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았던 상황이 어쨌거나 체포가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뭔가 밝혀고 추궁해야 될 그런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이제 조금 뒤인 오후 3시죠. 왕진진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혐의가 12개나 되고 있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구속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특수 협박, 특수 상해, 그 다음에 뭐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12가지고, 그 다음에 왕진진 씨는 저는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초범도 아니죠.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을 보면 굉장히 죄질이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뭐 구속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명 수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소 중지를 합니다. 기소 중지는 소환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심사하는데 안 나오면 이제 기소 중지를 해요. 네.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A급, B급, C급 형식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A급, B급, C급이라고 하는데 그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은 지명 수배와 지명 통보가 있어요. 네. 그 지명 수배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경우인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든가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장 심사에 안 나왔으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소재가 발견되면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지명 수배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이미 동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명 통보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일반적인 뭐 별거 아닌 사건을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에는 지명 통보라는 걸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명 수배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왕진진 씨 같은 경우는 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발견만 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유치장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발부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는 일단 영장 실질 심사 안 나왔죠. 예. 그 범죄 혐의가 다 특수자가 들어간 거예요. 특수라는 것은 도주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흉기를 가지고 했다는 거고 또 다 도주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도주인 건 인멸 염려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왕진진 씨가요, 인터넷 방송에서 이 낸신행이라는 사람한테 뭐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금은 전 남편인 거죠. 전 남편인 거죠. 네, 네. 씨. 그런 또 이제 두둔하는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는 사회 언론에서 제가 이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다양한 그 공격의 종류를 많이 경험을 한 당사자가 돼버렸고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될 그런 낸시랭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나로 하여 아픈 상처를 받고 낸시랭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난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왕진진 씨가 전 이제 남편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직 이혼 이혼 소송 소송 진행 진행 중이라는 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교수님 보면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 이런 이제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방송까지 했는데 어떤 심리인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 왕진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낸시랭 씨가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게 낸시랭 씨와 일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 사람의 전적이나 그 네. 전과 자체도 대부분이 어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된 거였기 때문에 낸시랭 씨와 결혼 얘기가 나올 때도 다 그랬잖아요. 낸시랭 당신이 속고 있다. 막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낸시랭이 정말 강력히 믿지 않았습니까? 전 저런 이미지가 아마 또 그런 모습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 본인이 굉장히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지금 그 경력을 받고 있음에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자기 변명이 아니라 남아있는 낸시랭의 행복을 빈다. 그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 이런 말 자체가 상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혹시 왕진진이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인터뷰를 한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지금 그 낸시랭 씨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고소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방송에서 저거를 대중들이 아니라 낸시랭 씨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라면 뒤에서 낸시랭 씨에게 협박 문자 이런 것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네. 지금 그 다른 내용들을 보면 낸시랭에게는 100여 건이 넘는 어떤 협박 문자 같은 걸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메시지 자체는 사실은 낸시랭에게 보냈다라기보다는 저 유튜브를 보는 많은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론 자체가 또 낸시랭도 잘못한 것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사실들을 봤을 때는 속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 굉장히 강력한 어떤 폭력 성향을 보였다가 또 굉장히 나약하고 뭐 빌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였다가 아마 그 부분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렌시랭 측 법률 변호사 쪽에서는 렌시랭 측에서 이제 왕진진 씨죠. 네. 이렇게 저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을 했다. 이 왕 씨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결혼 신고도 네, 하고. 약 1년. 예.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 왕진진 씨만 생각하면 정말 개인적으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왕진진 씨가 예. 처음에 언론에 등장한 거는요, 그 네. 장자연 씨 사건이에요. 그 가짜 편지를 가지고 자신이 장자연 씨와 친했고 진실을 다 알고 있다. 요즘에 윤지호 씨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먼저 일으켰던,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믿기 왕 어려웠던 씨가 그랬군요. 그런 인물인데 그렇게 등장을 해서 낸시랭과 결혼한다고 그럴 때 낸시랭 씨가 자, 왕진진을 믿는다.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요. 네. 이 중국계 상당히 큰 카지노 이 재벌에 사실은 그 이제 파라다이스의 또 이제 후계자처럼 이야기를 막 하면서 본인의 신분과 정체가 매우 구름 속에 모호했어요. 그런 장자연 씨 연루설도 이야기했죠. 근데 낸시랭 씨가 등장을 해서 자신은 남편의 말을 다 믿는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느냐 안 차고 있느냐. 네. 전과자인데 성폭력 범죄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논란의 인물이었는데 저 결혼은 상당히 대중적 시각에서는 네. 우려스럽다. 근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낸시랭 씨가 울면서 방송에 나와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혼 소송 중인 과정에 엉뚱하게 저 인물은 또 도주를 하다가 체포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 인물인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인데 저 왕진진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유튜브 이름이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정의와 진실 튜브 여기에 나와서 자, 내 아내를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 비난의 거리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건 본인인데 지금 죄의 값을 받기 위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또 유무죄를 다투고 그럼 양형을 다투어야 될 사람이 대중들에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황당무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인물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런 왕진진 씨뿐만 아니라요, 이 낸시랭 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주제를 보니까 사랑과 연애, 결혼 이야기. 지금 이제 소송 중인 왕진진 네. 씨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데 이제 낸시랭 씨는 자신의 연애와 또 결혼 결혼 생활까지 이야기. 이제 예.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영상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저의 잘못된 결혼과 선택으로 굉장히 힘든 이혼 소송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과 그리고 연애, 결혼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입장이 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런 부분을 정말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로 이제 처음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어요. 네, 렌시랭 씨야 원래 방송인으로 이름을 많이 알렸던 분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김마들님께서. 근데 의도는 좋아요. 자기가 아픔이 있잖아요. 이혼과 관련 아픔도 있고 또 배우자로부터 폭행도 당하고 더 협박도 이 당하기 솔직한 때문에 이 그런 부분을 같이 자기의 팬이랄지 네.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건 저는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에 있어서는 과연 저게 적절한지 이제 그 부분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왕진진 씨를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럼 물론 범죄는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네. 현재 본인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혼 소송에 어떤 제기한 것들이 어느 것이 진실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왕진진 씨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지만 낸시랭 씨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견도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자중을 하면서 그 재판 결과랄지 이런 걸 좀 지켜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픔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과연 저게 지금 벌써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데 나와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뭔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충분히 엇갈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국민들의 판단, 대중의 팬들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